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초박빙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추대식으로 진행되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흥행에 대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 최대 변수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주 중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선행을 공식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한 대행이 사실상 출마를 굳혔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출마 명분과 타이밍에 궁금증이 되어왔는데 드디어 출마 시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대행 측과 교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구 여권 인사는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은 이미 굳혔고 출마 선언 날짜로는 29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미국과 통상협상에 나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28일 귀국하죠. 그리고 29일 국무회의 주재를 마지막으로 총리직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협상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가 뭔가 성과를 가져온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최 부총리에게 뭔가 선물을 줘서 한 대행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다음 주 초 사퇴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중반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 대행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3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만큼 2명으로 좁혀진 이후에는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내달 3일 이전에 물론 4강전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29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승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내달 3일 이전에 한 대행이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83%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일화에 앞장서는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절대 강자가 없는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압축할 경우 탄핵 반대파이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다소 우위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3일, 24일 이틀간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응답자의 20%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응답이 각각 17%,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응답이 16%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 셈이죠.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합산한 분석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6%, 한동훈 22%, 홍준표 20%, 안철수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치가 적용돼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반영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응답자를 좁히면 김 후보가 35%로 다른 후보들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35에 이어서 한동훈이 25%, 홍준표가 20%, 그리고 안철수가 8%로 다소 뒤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당원 영향력이 커지는 4강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우위 속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2위 대결에 나서는 그렇게 지금 순위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연령대별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18에서 29세에서 39%, 30대에서 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60대에서 44%, 70세 이상에서 38% 등 고령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28, 한동훈 24, 홍준표 23, 안철수 8% 순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33, 한동훈, 홍준표 각각 25, 그리고 PK 출신인 안철수는 6%에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8명 이상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에 따라서 표심에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반대하던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 같은 당원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 후보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날 저녁에도 다시 SNS에 제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더 이상 보수 후보 난립 없이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로 대선을 치러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글을 다시 올린 것도 이 같은 당원들의 단일화에 대한 열망 기류를 읽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미온적이던 한동훈 후보 역시 김문수 후보와의 1대1 마수 토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 후보 단합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셈이죠. 문화일보가 엠블레임 퍼블릭에 의뢰해서 23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4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런데 지지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83%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64%나 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14%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연대가 민주당에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55%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28%만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는 단일화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또 한대행의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54%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대행의 출마를 바란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에서도 59%가 한대행의 출마를 희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이제 완전히 상수가 되었고 그리고 단일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